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게 바로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는 앞에서 지금 키네틱 체인 랭스의 정의를 RI분의 RP로 했는데 일단은 그 RI와 RP를 각각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M 라디칼 하나 지워버리고 스퀘어도 떼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키네틱 체인 랭스는 EKT M 라디칼의 농도 분의 이제 KP 모노머의 농도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스테디 스테이트 어썸션에 의해서 RI 이꼴 RT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M 라디칼의 농도를 이제 구한 요 식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키네틱 체인 랭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분모에는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루트 그 다음에 F는 여러분들 그 이니시에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니시에이터 이피션시라고 그 컨스턴트 값이 있죠. 보통 여러분들 10개의 그 이니시에이터 중에서 이제 열분해가 돼 갖고 이제 이니시에이터가 이제 활성종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거의 100%로 활성종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니시에이터들은 이제 그 중합 조건에서 이니시에이터 이피션시라는 거가 있는데 요거가 바로 이제 F가 이니시에이터 이피션시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컨스턴트고요. 그 다음에 KD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니시에이터가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디컴포지션이 되면은 두 개의 라디칼이 나오는데 요 스텝을 이제 여러분들 디컴포지션 스텝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레이트 컨스턴트가 바로 K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는 이제 터미네이션에 관련된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KP는 이제 프로포게이션에 관련된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고, 그 다음에 이 분모에는 지금 루트 i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농도의 루트가 이제 분모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이제 모노머의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요 식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그 모노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죠? 모노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키네틱 체인 랭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한편 이니시에이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요 루트 값에 이제 반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그 100명 학생을 중심으로, 그죠? 100명 학생을 중심으로 한 명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한 명을 기준으로 일렬 중대를 시키면은 일단은 학생이 붙어 있는 키네틱 체인 랭스는 이제 100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은 이제 2명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100명 학생을 이제 2열 중대를 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학생 50명이 이제 두 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게시제의 농도, 게시제를 예를 들어서 게시제 하나를 했을 때는 이제 그 키네틱 체인 랭스가 학생이 100이 되지만, 그 다음에 게시제를 2개를 써갖고 2열 중대를 시키게 되면은 키네틱 체인 랭스가 50으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이제 3명을 이제 시켜서 이제 3열 중대를 시키게 되면은 학생은 보통 그 키네틱 체인 랭스가 about 한 33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이 그 게시제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는 감소합니다. 그거는 지금 요 1열 종대, 2열 종대, 3열 종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편 예를 들어서 1명 기준, 2명 기준, 3명 기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을 100명이 아니라 한 200명 또는 300명으로 늘리게 되면은 요 키네틱 랭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키네틱 체인 랭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모노머의 농도에는 비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 농도의 루트 값에는 이제 반비례해서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키네틱 체인 랭스라는 거는
또 이제 분자량하고도 이제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분자량의 이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주로 키네틱 체인 랭스와 마찬가지로 모노머의 그 농도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이제 분자량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라는 거는 게시제 하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노머가 에딩돼서 자랄 수 있는 그 랭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노머가 에딩되어 있는 그 숫자, 그게 바로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시점을 중심으로 고분자가 이제 쭉 자란다면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모노머가 에딩될 거가 없을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분자가 이제 라디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줘야 되는 거죠. 터미네이션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폴리머가 이제 데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데드가 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의 이제 데드하는 방법, 터미네이션 모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여러분들 그 추후에도 제가 이제 이온 중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올레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올레핀은 그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이제 즉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모노머들을 우리들은 올레핀이라고 하는데 요 올레핀이란 거는 이제 라디칼 중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중합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 중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라디칼, 음이온, 양이온 게시제를 중심으로 이제 1열 종대 또는 2열 종대, 3열 종대 해서 쫙 이제 그 고분자가 형성되는, 즉 키네틱 체인 랭스가 성장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올레핀이 이제 라디칼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도 성장하게 되면 끝부분에는 반드시 음이온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끝부분에는 또 이와 같이 양이온을 갖고 있어요. 요 음이온으로 이제 성장된 고분자하고 요 양이온으로 성장된 고분자가 이제 데드 중등 방법은 요 음이온하고 양이온은 그냥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제 음이온이라든지 양이온으로 이렇게 성장한 예를 들어서 고분자의 키네틱 체인 랭스는 요거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 각각 갖고 있는 거죠. 누만큼. 요게 이제 그 끝에 있는 그 음이온과 양이온을 버려버리고 죽게 되면은 그때 생성된 고분자는 그냥 요 상태가 똑같이 되는 거죠. 끝부분에 있는 그 음이온하고 양이온만 버려버려져 있는 상태. 즉 이렇게 해서 이제 고분자가 형성됐을 때의 그 평균 중합도라는 거는 거의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이온하고 양이온은 이렇게 그 데드에 의한 그 상황에서 폴리머의 평균 중합도는 즉 키네틱 체인 랭스하고 이제 같게 돼요. 이꼴이 돼야 돼요. 한편 그 라디칼 같은 경우에서는 죽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역시 보면은 이와 같이 음이온이라든지 양이온 중합에서 끝에 이제 이온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죽을 경우에서는 그거를 이제 라디칼 중합에서는 디스프로포셔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럴 때는 지금 보면은 요렇게 한 분자가 형성된 키네틱 체인 랭스하고 그 다음에 요 라디칼을 버려버리는 즉 그 상황에서 고분자가 생성된 거에 XN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키네틱 체인 랭스 이꼴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음이온이라든지 양이온 중합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하지만은 그 라디칼이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그 공후결합 특성이 있어요. 공후결합 특성. 그래서 이 라디칼을 갖고 있는 이런 고분자 체인은 계속해서 이제 더블 본드와 같은 그런 올레핀 모노머가 존재할 때는 계속해서 이제 그 더블 본드를 이제 그러니까 더블 본드를 이제 그 시그마 본드를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모노머가 에딩 시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갖고는 더 이상 이제 그 에딩 될 수 있는 모노머가 없을 때는 요 라디칼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즉 요렇게 이제 끝에 있는 라디칼 하나하고 또 다른 체인에 있는 라디칼이 두 개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가 되는 경우죠. 그럼 손을 잡고 이제 데드가 되면은 이제 요 하나의 그 고분자 체인의 키네틱 체인 랭스도 누고 또 다른 고분자 체인의 키네틱 체인 랭스도 누인데 요게 손을 잡고 이제 죽다 보니까 전체 고분자든 사이즈가 요렇게 돼서 거의 그 XN이 거의 이 두 개 2 곱하기 누가 되든 요런 결과가 나와요. 요게 바로 이제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죽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더블 본드의 예를 들어서 중합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의 모두가 다 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즉 키네틱 체인 랭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중합도 하고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터미네이션 모드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되는 모드. 그래서 보통은 그 레이트 컨스턴트 밑에도 이제 KTD, 그러니까 터미네이션은 터미네이션인데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해서 데드되는 터미네이션 모드에 있어서의 레이트 컨스턴트는 KT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제 두 개의 라디칼이 이제 손잡고 이제 데드돼 버려요. 즉 컨비네이션 또는 커플링에 의해서 이제 데드가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요 그 터미네이션 모드에 있어서의 레이트 컨스턴트는 KTC, 여기서 C라는 건 이제 컨비네이션 또는 커플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요거 밑에 거는 두 개의 고분자가 이제 데드가 돼갖고 두 개의 고분자를 만들어내지만 위와 같은 컨비네이션 모드에서는 두 개의 고분자 체인이 이제 한 분자의 고분자 체인으로 되면서 일단은 단위 구조의 그 중합도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M 플러스 M이 되는 거가 이제 특이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이 컨비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하고 이제 터미네이션에 의한 이제 고분자의 생성을 이제 한 식으로 지금 이제 묶는 그 유도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한번 진행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이걸 보면은 일단은 그 평균 중합도를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냐 하면은 생성된 그 이니시에이션이 되는 이제 레이트 분에 우리가 이제 프로포게이션 되는 레이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그 하나의 그 기준이 생겨서 그 게시제의 그 열분에 의한 이제 라디칼이 형성되는 이런 게시에 의해서 이제 프로포게이션 되는 속도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XN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어썸션에서는 RI 이꼴 그 다음에 이제 RT니까 지금 일단은 분모에 일단은 RT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지금 이제 RP를 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RP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정의가 일단은 KP 곱하기 프로포게이션 되는 레이트 컨스턴트에다가 모노모의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이제 고분자 라디칼, M 라디칼의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로 돼 있었죠. 그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일단 터미네이션 되려고 그러면 M 라디칼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M 라디칼에 이제 스퀘어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터미네이션 될 때는 두 가지의 모드가 있으니 일단은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KTC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되는 그 레이트 컨스턴트 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EKDD 요거는 지금 이제 요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 모드에 있어서의
그 레이트 컨스턴트를 이제 곱해 준 거고 위치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KTC와 달리 KTD 앞에는 2를 놓는 이유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지금 두 개의 그 M 라디칼이 만나서 한 분자의 M이 고분자가 생성되는데 요거 같은 거는 각각의 두 분자의 M 라디칼이 만나서 두 분자의 고분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삽입을 시켜서 좀 그 식을 보정을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게 바로 이제 XN의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XN의 정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M 라디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위치를 시키고 여러분 요 M 라디칼 지우고 요거 하나 지워버리면은 이제 식이 이제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측정이 가능한 거고 지금 M 라디칼이 지금 이제 퀘스천인데 요 M 라디칼은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보면은 이제 요거 보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지금 키네틱 그 체인 랭스의 정의를 이와 같이 표시를 했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변수에 이제 M 라디칼의 농도가 있는데 요 M 라디칼을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절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M 라디칼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요 M 라디칼을 갖고 요 분모에 있는 M 라디칼에 지금 대입을 시킨 거예요. 쫓아오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XN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분자에 있는 KPM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KTC 플러스 EKDD 곱하기 그 다음에 요 M 라디칼 대신에 요 M 라디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KP 지워지고요. M 라디칼도 이것도 지워지고요. 요거는 지금 분자로 보내질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지금 의미하는 거는 요거는 XN. 요거는 지금 이제 이미 그 고분자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데드가 돼 갖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터미네이션 그 모드를 다 지나서 이제 생성된 고분자의 평균 중합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XN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자에 있는 요 키네틱 체인 랭스란 거는 게시제 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모노머가 에딩돼서 이제 자란 고분자의 그 사이즈. 요게 바로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식은 지금 일단은 키네틱 체인 랭스와 그 다음에 평균 중합도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터미네이션 모드가 컨비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 모드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이제 관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 식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를 갖고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커플링에 의한 이제 그 터미네이션이 이제 우세할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이 우세하는 경우 두 가지를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커플링에 의한 터미네이션이 우세할 때는 KTC가 KTD보다 이제 같게 되고요. 그 말은 이제 그 KTC가 KTD보다 이제 같게 되고요. 즉 요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KT도 지금 이제 KTC와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 지워버리면은 XA는 두 개의 그 누를 곱한 이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즉 커플링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경우는 일단은 그 평균 중합도라는 거는 그 키네틱 체인 랭스 값에 이제 2를 곱한 요 숫자가 바로 이제 커플링에 의한 이제 터미네이션 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분자의 평균 중합도가 이제 키네틱 체인 랭스와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 그저 커플링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이 되지 않고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될 경우에서는 앞의 식에서 이제
그 KTD가 KTC보다 더 월등히 이제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앞에 식에서의 분모에 있는 KTC를 이제 무시할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T도 KTC와 이꼴로 놓으면은 요 앞에 관련식에서 보면은 X에는 누와 같아지는. 즉,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해서는 일단은 그 키네틱 체인 랭스하고 이제 고분자의 평균 중합도는 같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 XN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네틱 체인 랭스의 관계,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이제 터미네이션 모드가 다 같이 고려가 된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고분자의 분자량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XN을 알게 되면은 일단은 그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단위 구조의 그 분자량 M0를 알게 되면은 요 그 X 평균 중합도에다가 M0를 곱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분자량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이제 라디칼 체인 폴리메리제이션에서 수평균 중합도라든지 이제 분자량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터미네이션 모드에 따라 갖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그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한 그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노머의 농도가 이제 좀 낮을 때, 즉 그 보통 이제 그 좀 다일루트한, 즉 희석된 이제 다일루트한 이제 그 상태에서의 그 중합하는 경우에서는 보통은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해서 이제 그 터미네이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를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벌크 반응이 아니라 이제 솔루션 중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모노머들이 일단은 그 솔벤트에 이제 그 녹여져 있는 상태로, 즉 다일루트한 상태에서 이제 중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그 희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 모두가 보통 유니몰리큘라 리액션이 이제 그런 조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유니몰리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A 프라임이 바뀌는 요런 이제 유니몰리큘라 리액션 컨디션에서는 주로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더라도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플링 방법은 보통 이제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요거는 지금 보면 A가 반드시 B를 만나야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요런 경우를 우리들은 이제 유니몰리큘라 리액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바이몰리큘라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주로 이제 보통 모노머의 농도가 이제 높다든지, 즉 요런 거는 아주 컨센트레이티드 된, 아주 농도가 진한 그런 컨센트레이티드 된 상태에서 중합을 시키게 되면은 바이몰리큘라 리액션이 더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와 같이 커플링 또는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는 주로 이와 같이 이제 벌크 반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네틱 체인 랭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중합도,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도 그렇고, 주로 앞에서 얘기했던 모노머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제 분자량을 더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농도를 높게 갖고 가게 되면은 이제 분자량이 이제 작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농도를 이제 작게 갖고 가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고분자의 분자량은 커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